네, 앞서 말씀드렸죠. 오늘 시장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이유를 댄다면은 CPI로 모든 게 다 해석이 된다였습니다. 미국에서 CPI 훈풍에 주가도 크게 올랐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규보증권 사용관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상보다도 사실 이전에 계속 기대했지만 실망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그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어떡하지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낮았어요. 네. 갑자기 그렇게 물가가 확 둔화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글쎄요, 일단 10월 상승률이 7.7% 나왔는데 가장 낮게 예측했던 게 7.9, 상단이 한 8.2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7.7로 나오면서 이거 물가도 역시나 피크 아웃을 했네라는 안도감들이 좀 증시에 작용하면서 기술주 특히나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코스닥은 좀 아쉽긴 해요. 나스닥의 흐름만큼 강하게 움직이질 못한다라는 느낌을 장중 내내 지울 수가 없었고요. 일단은 러우 사태가 2월에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으로 지금은 물가지수가 돌아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에너지라던가 음식료 이런 쪽 제외한 근원 CPI도 지금 6.3%예요. 시장 예상치와 전월을 다 밑도는 이런 수치가 나왔고요. 최근 3개월 하락을 보여줬었던 에너지 물가는 근데 재차 오름세에 다시 들어왔어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여기서 투자 힌트를 뭘 얻을 수가 있겠죠? 여전히 에너지 다변화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이런 것들은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그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식탁 물가 급등세는 반면에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 음식료 이런 쪽들, 그런 쪽들이 수그러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도 아마 비료, 우리 테마로 좀 다뤘었어요. 그런 쪽들은 너무 깊이 보지 말자라고 그 당시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은 안 할 것 같고요. 일단 주거 비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이게 점점 더 렌트비라던가 이런 쪽들, 미국은 다 모든 게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쪽들이 많이 나가서 소비가 줄어드는 거는 의미가 크게 없어요.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전히 주거비가 CPI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반이 넘어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었던 건 일단 중고차 가격,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떨어졌어요. 차량용 반도체 이런 것들이 조금 원활하게 생산되는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의류라던가 이런 쪽들도 소폭 감소, 의료비는 같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는 물가가 조금 그래도 최고치일 때보다는 잡혔다라는 이제 지표가 나오게 된 거죠. 나스닥이 무려 7%의 폭등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런 수치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주요 급등 종목으로 대표적인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큰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겠죠. 일단 테슬라가 7% 이상 폭등했어요. 근데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과연 테슬라가 향후에도 지금과 같은 독점적인 위치를 계속 누릴 것이냐. 이건 제가 완성차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차도 위태롭지만 지금 테슬라도 그동안에 독점적으로 해오던 부분들이 전 세계의 내연기관차 공룡들이 전부 다 달라붙어서 신차를 전기차로 내놓습니다. 그럼 소비자들의 선택지는 더 넓어지죠. 굳이 테슬라를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테슬라가 지금 지분 팔아서 트위터 이런 쪽 사고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좀 이해도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산업이 약간 목에 찼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을까도 잠깐 생각을 해봤고요. 일단 애플이 9%, 아마존 12%, 마이크로소프트 8%, 엔비디아가 14%, 메타 10%, 빅테크 기업들 전부 다 급등세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 자체가 7% 급등했는데 우리는 지금 3%. 이것도 좀 지키면서 잘 끝나면은 좋겠다 하는 바람이에요, 솔직히. 네, 말씀해 주신 이런 굵직한 기업들의 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나 올랐어요.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들이 같이 좀 받고 있는데 긴축 속도 둔화 예상 때문에 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좀 사그라들어서 그런 건가요? 오늘 반도체주들 쪽으로 봐야 되는 건 단순히 시장이 올라서 이들이 오른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반도체 쪽에 무언가의 변화가 있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변화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수급의 힘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오늘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제가 삼성전자 121선 돌파했으니까 신규 매수자도 접근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대형주, 이거 사가지고 저희 생각에는 얼마나 먹겠어 이런 생각하죠. 하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얻어가는 거 또 하나 있죠. 환차익. 환율이 지금 그때에 비해서 많이 하락을 해 있습니다. 오늘 1318원까지. 그렇죠. 그거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매매 차익, SK하이닉스 매매 차익 플러스 환차익이에요. 그래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외국인들은 이런 환율 흐름을 대형주의 매수로 그리고 바스켓 종목을 비차익 매수 거래를 하면서 상위 대형주들을 다 그냥 바스켓에 담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수가 끌어올려졌고 아마 그런 흐름들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들어왔던 자금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의 수익, 환차익, 단기 급등주처럼 이런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수급 상황을 봤을 때 뭐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많이 사고 있는 흐름들이 관측이 되고 있어요. 근데도 전기전자가 외국인 매수 중에 대부분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의 매수가 아침에는 반짝 들어왔을 때 고무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금융투자가 또 사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수급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전기전자와 더불어서 눈에 띄는 업종이 하나가 더 있죠. 서비스업입니다. 네, 이쪽에 네카우 이런 것들 들어있죠. 그런 흐름들이 이것 때문에 나오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스닥에서는 이제 눈에 띄는 업종들이 아무래도 전반적이에요. 반도체, IT 부품, 코스닥, 우량, 벤처, 중견, 신성장 외국인들이 다 담고 있어요. 근데 기관들에서는 역시나 금융투자만 사고 있어요. 기관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11월, 12월이잖아요. 지금은 자산운용사 쪽에서 수익률 게임 해가지고 펀드 매니저가 이제 갈릴 수 있는 시기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률 게임에 좀 동참을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4%대 상승에 대해서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변화라기보다는 수급의 이야기다라고 했으니까 이 수급이 오늘로만 끝날지 아니면 좀 이어질지 이어지게 된다면 다시 또 연말이 대형주 장세로 변화할 수 있거든요. 네. 어때요? 대형주 장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삼성전자 지표가 워낙에 좋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다르게 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전자 올라간다고 대형주 다 같이 올릴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지표들이 남아 있어요. 일단 11월에 1단계 피크아웃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 3단계 계속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연준이 CPI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뭐죠? PCE, 개인 소비 지출이에요. 그게 12월 1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발표가 되는데 과연 이것도 의미 있게 꺾일 것이냐. 연준이 바라는 건 금리를 올려서 미국인들의 소비를 막겠다는 겁니다. 소비가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게 3분의 2예요. 중국은 생산 공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꺾이는지 여부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고요. 일단 연준의 목표치는 인플레이션 2%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떨어지긴 했지만 7.7이란 말이죠. 그럼 아직도 괴리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죠. 일단 50bp 인상이 좀 유력시 되고는 있어요. 12월에요. 그런데 우리가 12월 14일 현지 시간으로 나오는 CPI, 11월 CPI죠. 여기에서 연속적으로 의미 있게 하락이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만 현재 분위기는 좋다라는 부분도 같이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대형주에 대한 사용관 차장의 의견 들어봤고 오늘 뭐 뭐니 해도 사실 주인공은 카카오그룹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게 뭐 나스닥이 올라 성장주가 반등해? 그럼 네이버 카카오 많이 빠졌잖아. 올려야지, 사야지. 거기 더불어서 그동안 그 공매도 세력 때문에 슈커버링이 또 강하게 들어오면서 카카오페이는 상한가까지도 갔거든요. 또 사용자 차장님의 좀 냉철한 분석이 듣고 싶습니다. 오늘 네이버 카카오의 상승에 대한 본인의 의견 그리고 이 반등을 어떻게 이용하면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 전략도요. 글쎄요.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오늘 전까지는 사실상 누구의 수급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죠. 투신, 기관의 투신에서 이런 종목들을 집중력 있게 사면서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트레이딩에 동참하실 분들은 따라 들어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신규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로 이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해서 방향성을 돌린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부분들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였죠?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 1번 강도, 2번 지속성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 그리고 여태까지 홀대받아왔던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게 오르는 이유는 그동안의 투신 중심의 기관 매수가 누적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기다 더불어서 외국인들 매수예요. 결국은. 지금은 이제 카카오페이 상한가 풀렸고요. 나머지 카카오 그룹주들도 윗꼬리가 달리고 있어요. 제가 이거 아까 들어오기 전에 수급 체크를 해봤는데 외국인들이 피크로 사다가 그 수치가 좀 떨어지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 최근에 투신이 미리 올려놨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늦게 붙었고 121선의 저항대가 남아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이 오른 걸 따라가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저는 연속성이 확인이 되고 121선의 돌파가 확인이 되는 지점. 이건 미리 못 사신 분들을 위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인됐을 때 좀 들어가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종가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수급이 만약에 가집게 했던 것보다 순매수가 더 떨어져서 끝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관도 단기적으로 수익률 게임에서 발을 빼고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 참 상승한 건 좋은데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깊어지고요. 오늘 오후장에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그랬어요. 뭐 코스닥은 2.8% 상승 마감으로 만족해야 될 것 같네요 라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또 매수가 막 붙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오늘 게임주들이 크게 올라주고 있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서 사용관 사장님이 연말을 맞아서 약간 수익률 게임을 또 기관 쪽에서 보여줘야 된다. 왜냐면 내가 올 한 해 얼마 성적을 내는지 보여줘야 되는 시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작년 요맘때에 메타버스가 더 크게 올랐거든요. 그랬었죠. 이번 연말에는 게임주로 또 그런 현상이 반복되기는 어려울까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네. 일단 신제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기대감은 솔직히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도 있고 지금의 어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했다. 그러면은 이쪽에 대해서 연준이 꼭 금리 인하 피벗을 해야지 위험 자산이 오르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 유동성이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없어져 있나요? 아닙니다. 위험 자산 쪽에서 안전 자산 쪽으로 옮겨져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피크아웃으로 금리 이 정도 올렸으면 5%까지 내년에는 0.25로 한 번 내지 두 번 올리겠네 라는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 어떻게 돈이 움직이겠습니까? 다시 안전 자산에서 위험 자산으로 넘어온단 말이죠. 거기다 플러스 금리 인하로 유동성을 새로 공급한다. 그렇게 되면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그대로 또 반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임주 특별히 뭐 기대감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조금은 선별해서 봐야 될 기업들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롱숏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NC소프트 롱입니다. 이거 외국인들 그동안에 수급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이미 상승 예고를 알렸고 121선도 진지하게 돌파했어요. 그리고 오늘 갭으로 상승하는데 일봉상 매물대 49만 원 정도만 잘 돌파하면 수급으로 더 갈 수 있다. 그리고 주요한 IP가 있죠. 리니지라는 거대한 IP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가치는 또다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메이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위믹스라는 가상화폐 부분들. 그리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선두주자로 P2E 게임을 내놨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시장이 좋아질 때 어떻게 다시 한번 밸류를 높일 수 있는 NFT, 메타버스, 그리고 위믹스 생태계를 다시 조성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롱입니다. 이쪽은 현금성 자산이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것만 가지고도 설명이 되는데 최근에 펍지 매출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거대한 IP 역시나 보유를 하고 있고요. 글쎄요, 나머지 게임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아직까지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덧붙이면 네오위즈,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에다가 웹보드 게임의 안정적인 매출이 뒷받침이 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 4개 정도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이야기해 주셨고 실제로 NC소프트 오늘 주가 폭발적인 상승을 네. 크래프톤과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좀 아쉬운 리메이드 흐름은 또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게임주 정리해 볼게요. 그럼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CPI 훈풍에 속지 말아야 할 상황 그리고
오히려 이걸 훈풍을 삼아서 과대낙폭 성장주로 눈여겨보자. 좀 구분해 보자면은 네. 어떻게 시장을 나눠볼 수 있을지 마지막 전략 들어볼게요. 글쎄요. 일단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네. 이 지수의 상승 흐름은 거의 이제 전기전자 쪽 이런 쪽들이 많이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새로 산 분들보다는 아마 고점에서 물려서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그런 단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120월선 깨졌을 때 드린 말씀이 신용이나 레버리지 쓰신 분 아니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버텨라. 견디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1단계로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티시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접근한다, 신규로 내가 좀 돈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별로 관점의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 종목의 흐름들을 그리고 면면들을 봤을 때 아직 완벽하게 이 사태가 해결됐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똑같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양극재 배터리셀, 거기다가 리튬,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태조 이방원 쪽에서 조선주, 지금 턴어라운드와 더불어서 굉장히 좋은 훈풍들, 수주가 쌓여 있기 때문에 실적의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질 거고요. 거기다 같이 기자재도 보셔야 되겠죠. 태광이라던가 성광밴드, 오늘 아침에 약한 듯 하지만 바로 돌려 세우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쪽들, 결국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섹터들에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쫙 브리핑해 드렸고요. 사용과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